네, 안녕하세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온라인 상담소 노을이 상담내 소장 윤다옥입니다. 오늘 제가 요즘 애들 탐구일지라고 요즘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부모 경력 21년 차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전공은 원래로 24년 시작되었고요. 또 학교에서 상담 교사로는 이제 14년째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로서 자녀 양육이든 뭐 상담 일을 하든 간에 이게 좀 자신 있게 뭔가 자신 있게 뭐 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된다, 난 이렇게 했다, 이런 말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이 부모든 상담자든 이 겸손 모두가 좀 발동되는 그런 영역의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제목 라떼는 말이야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죠. 근데 그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을 저는 안 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와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보시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차이라고 이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부모 세대에서는 이 중요한 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아이들 세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이제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이제 부모 세대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뭐 이렇게 악착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온 역사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 뭐 성취 이런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해야 했고. 근데 아이들 세대는 지금 좀 다릅니다. 뭔가를 성공하기 위해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악착을 떤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아이들은 외로움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인기 관리를 한다거나 재미를 추구하는 이런 부분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외로워 죽겠는데 뭐 먹고 사는 게 더 문제겠습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거죠. 물론 저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귀가 시간 이런 거 제안하셨을 때도 뭐 너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때는 뭐 귀뚱으로도 좀 사실 잘 안 들렸고요. 근데 지금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인생 살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 나한테 집착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나는 나, 부모는 부모.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좀 두고 싶어 하는 그런 게 훨씬 더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자신들도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하라면 해야지. 왜 이렇게 잔말이 많아? 근데 이런 생각은 부모 세대인 저희 학교 교사들한테도 이런 게 사실은 깔려 있죠. 애들이 꼭 왜요? 왜요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나 부모 입장에서는 좀 하라면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잔말이 많지? 그리고 해보고 무슨 다른 뭐 얘기를 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왜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모르는 채 뭔가를 한다는 거 납득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사실은 교사들이 이 아이들한테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들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부모 세대, 저만 해도 해야 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생활,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저도 나이가 이제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 좀 필요한 일,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해야 좀 하는 경향이 사실은 있거든요. 좀 이기적으로 굴 때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의적으로는 해야 하는 일, 필요한 일부터 먼저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일이 아니라 우리 학교 조직에 더 필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 하는 일, 뭐 해야 하지. 근데 하고 싶은 일이 더 이렇게 우선시되는 더 욕구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거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이. 그리고 또 하나 부모 세대는 사실 공부에 목숨을 건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집안 형편이 좀 어렵거나 뭐 인맥이 없거나 뭐 한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백이 없다. 그런 집안이라 하더라도 본인 하나가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과정을 밟으면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그 집안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사실 저 때만 해도 막판에 공부를 잘해서 뭐 좋은 대학을 가고 그러면 뭐 선택할 수 있는 직장도 엄청 사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 그렇지 않죠.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성공으로 가는 그 하나의 길이 될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야, 공부 말고도 다른 걸로 잘해도 돼. 근데 다른 걸로 잘한다고 해서 또 성공이 보장되나? 이거 다 이제 물음표가 된 그런 시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르죠. 어떻게 보면 부모 시대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심플할 수 있는데 지금 아이들의 그 시절은 좀 심플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노력을 기준으로 최선을 다하라, 뭐 최선을 다하라 이런 얘기 많이를 하는데요. 근데 각각 최선에 대한 의미들이 달라요. 부모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최선이라는 게 자신의 한계를 막 뛰어넘어서 막 이를 악물고 정말 탈진할 때까지 직전까지 가서 뭐 뭔가를 이루어내고 이런 걸 최선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최선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냥 한번 해보는 거? 이게 너무 좀 가볍다면 뭐 힘들지만 꾹 참고 한번 해봤다. 이제 이 정도인 거죠. 아이들한테 최선은. 힘든 건 맞아요. 근데 한번 꾹 참고 해본 거예요. 근데 그 부모 세대에 막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이 최선을 다하라고 부모가 요구하는 게 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재미있는 게 막 넘쳐나고 막 많잖아요. 막 그런 상황에서 막 인내를 요하는 그런 거 하나에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고 뒷단에는 집중해서 이렇게 해본 거 그거 자체만으로도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그 정도 해놓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애들 입장에서 억울하죠. 정말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쉽게 이런 말 합니다. 야, 그렇게 할 거면 다 때려쳐. 홧김에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이들하고 진짜 안 맞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이라뇨. 애들한테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시간에 집중, 자기 나름의 인내심을 발휘한 그 순간들에 대해서 나름 인정을 받는 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제가 아까 부모 세대는 그래도 심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겪고 있는 시절들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 가지 방향으로 뭔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뭔가를 경험해보고 접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뭐 하나를 막 길게 이렇게 뭐 파지 않더라도 짧게 이렇게 옮겨가더라도 그거 자체를 응원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그 아이들 나름의 최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놀고 다 놀고 언제 뭐 열심히 하냐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노력하려고 사실 애쓴 부분이고요. 마음으로는 전 옛날 세대 사람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저렇게 지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뭘 대단하게 하려고 저러나 그게 좀 의심이 드는데 저도 계속 지금 배우고 조절하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이제 뭐 이렇게 사실은 좀 방대하게 좀 봤고요. 마지막에 또 제일 중요한 것도 있네요. 요즘 아이들은 거의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태어날 때 스마트폰 없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요즘 노트북을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노트북 화면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끌어내려요. 스마트폰에 저도 모르게 이제 익숙해져서 노트북 화면을 이렇게 손으로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아이들은 저희랑 정말 또 다르죠. 아이들은 글보다는 너 책 읽는 게 뭐 좋아? 아니면 뭐 스마트폰 뭐 유튜브 보는 게 좋아? 동영상 보는 게 좋아? 이러면 대답 아시죠?
그만큼 저희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미지까지는 따라왔던 것 같은데 아직도 동영상에 심취해 있진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미지도 이제 건너뛰어서 동영상에 훨씬 더 영상에 익숙한 아이들이라는 거. 그래서 놀이문화나 학습과 관련된 여건도 이제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얼핏 이렇게 이제 건너들은 거는 요즘 과외를 그 1대1 이런 이렇게 오프라인 과외가 아니라 그 온라인 상으로 과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각 1대1이긴 한데 이 아이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이제 이렇게 컴퓨터 켜고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선생님은 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은 각각 같이 있는 공간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1대1로 막 채팅하면서 이렇게 과외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절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요즘 애들 특징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한마디로 나, 지금, 재미. 요게 이제 아이들한테 통하는 얘기들인 거예요. 나 중심적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점도 있고 부정적인 점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중을 위해서 어른 돼서 이런 거 안 먹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요즘 핸드폰은 예전에 애들한테 이제 규칙을 어기는 애들한테 한 달 금지, 몇 주 금지 이렇게 됐는데 요즘 아이들은 일주일 금지도 걔들 못 참아하죠. 숨을 헐떡거리고 정말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꼭 미래는 없는 것처럼 하루살이 같이. 예를 들면 아이들 이런 얘기 하죠. 이제 학원 선생님이나 이런 데서 오늘 무슨 일로 수업 없어 이러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보충 수업이 있거든요. 보충 수업이 있어도 상관없대요. 그날은 괴롭겠지만 일단 지금이 행복하대요. 왜냐면 자기는 하루살이니까. 그래서 지금 행복한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재미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14년 전 처음으로 학교에 이제 딱 갔을 때 많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봤을 때 애들이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재밌게 해주세요. 이 말이 저는 진짜 지금도 생생해요. 물론 요즘 아이들도 계속 14년 전 아이들도 재미를 추구했었고요. 지금도 그런데 재밌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 이면에 뭐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아이들의 삶에 이렇게 재미가 없나? 아니면 더 많은 더 자극적인 이런 게 더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미가 정말 중요한, 재미가 없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열심, 최선, 제대로 이런 단어도 싫어해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너 똑바로 안 하니? 제대로 해. 하려면 제대로 해. 이런 말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부모들은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우리 애 왜 이렇게 제대로 안 할까? 얘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아이인데 속상하죠. 근데 아이들은 짜증납니다. 맨날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최선을 다하라고 그러고 애들 힘든 거죠. 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주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혼자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아시죠? 애들 밤늦게까지 안 잘 때 예전에 저희는 엄마 몰래 폰으로 통화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죠? 요즘 아이들은 물론 통화도 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보니까 영상통화도 많이 하더라고요. 영상통화로 서로 맨날 보는데 뭘 얼굴 보고 또 얘기하나 싶은데 통화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상통화를 켜놓고 놀이를 하더라고요. 같이 춤도 추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서로 같이 뭔가 시키는 거예요. 게임 같이 뭘 하면 그 말을 받아서 그 상대방 아이가 그 영상 속에서 막 그런 거를 미션처럼 하고. 그러니까 이 애들이 어떤 거냐면 같이 막 부대끼는 건 싫어요. 혼자 있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고 막 부대끼는 건 힘들어요. 그렇지만 외로운 건 싫다는 게 아마 주요 이슈인 것 같아요. 외로운 건 싫고 그렇지만 너무 사람 많은 데서 부대끼고 이렇게 조율하는 건 힘들다. 이제 이런 특징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 채팅 이런 것도 애들 되게 많이 합니다. 신기한 게 낯선 애들하고도 순식간에 트고 막 이렇게 잘 지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아이들 인증샷 되게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저희가 학교에서 막 적발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아이들 문제행동 이런 거 다들 선생님들이 인스타나 이런 거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겠어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서로 자기 행동들을 막 올려요. 술병도 올라가 있고 어떤 행동하는 것도 올라가 있고
그 것들을 보고 제보해서 사실 교사들이 많이 알게 되거든요. 뭐 아이들은 왜 이렇게 자기들 뭔가 하는 거 이런 걸 다 일상의 어떤 기록들을 올려놓는 걸까요? 그건 아마 뭐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도 있을 거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나름의 그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인정받는 그 통로로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다. 그리고 자기가 보낸 시간과 경제적인 어떤 이런 노력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런 영상이나 이미지들을, 사진들을 올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아이들.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뭔가를 하진 않지만 외로운 걸 싫어하는 이런 아이들 특성들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느린 성장. 이게 이제 요즘 젊은 세대까지 좀 많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미숙하다, 뭐 어리다 이렇게 보긴 힘들고요. 물론 미숙한 부분도 말하고 있긴 하지만 뭐냐 하면 부모 세대가 이건 부모 세대의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과잉보호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 그래서 지금 중학생 아이들이 예전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그런 행동들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죠. 뭐 자기 스스로 자기 자리를 정리한다거나 청소한다거나 이런 거 잘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대학생 올라가는 이런 아이들조차도 스스로 뭔가 하는 행동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어른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년기가 아무래도 청소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장애와 평타치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선택해야 될 게 또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선택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타치가 어떤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애들이 주변의 관심과 그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평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추천을 받는 거죠. 나 이거 필요한데 애들 추천해줘. 이런 거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추천하는 얘기를 듣고 그 중에 가장 많이 걸 선택하는 거죠. 이 아이들 이런 특성들. 그래서 굉장히 자신만만해하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인 거에 묻혀있고 싶어하는 이 아이들의 특성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개성 있게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의외로 아이들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너무 드러나고 혼자만 너무 쭉 나가 있는 이런 것들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 무서워하는 마음도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동영상, 그 유튜브로 모든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가 선생님 같아요. 저희 딸은 지금 대바늘 뜨기로 그 목도리를 계속 몇 개씩 뜨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 대바늘 뜨기 배웠어요. 근데 제가 재능이 좀 없어서 이 부분에 마무리하는 걸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대바늘 뜨기를 해도 마무리를 못해서 결국은 물론 제가 좀 더 적극성이 있었으면 나중에라도 찾아가서 물어보고 했겠죠. 근데 그 정도의 관심은 없었는데 저희 아이는 제가 알기로는 대바늘 뜨기를 유튜브로 배웠어요. 그래서 가죽 목도리를 지금 다 뜨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옷 입는 거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었고 제가 사주는 대로 입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유튜브로 그 옷 입는 거 있죠. 뭐 이런 스타일에는 이런 거를 위해 상의를 입어야 되고 이런 걸 다 유튜브로 배워서 자기가 옷을 사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그리고 중학생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뭐 연애하는 방법, 화장하는 방법 이런 거 다 배우는 건 아시죠? 친구랑 싸우고 화해하는 방법조차도 이렇게 검색하면 그게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애들이 거기서 다 배우더라고요. 다르죠? 저희랑 배우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은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잠시만 기다려봐, 내일 가르쳐주고 이게 아니라 바로바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의 특징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몇 가지 구체적으로 보면 학습 및 생활 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 학교와 성적의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본격적인 학교 생활이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학습이 시작되는 중학생이 딱 되면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자신을 좋아할 수 없다. 공부를 못해서. 이런
느낌 많이 가지고 있고요. 공부를 잘하면 성공할까? 회의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듣기 능력 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 선생님 지금 방금 한 말 네가 이해한 바대로 얘기 한번 해줄래? 어떻게 들었어? 이렇게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관심사는 근데 굉장히 전문가예요. 알아서 배우더라고요. 유튜브로 뭐 이렇게 굉장히 애들이 뛰어납니다. 저희 집 둘째는 세상에서 영어를 제일 싫어한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일본어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일본어로 이제 회화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도 그런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파다 보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그런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과 근데 인내심 부족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이게 길게 못 하더라고요. 짧게. 그리고 자기 표현 및 권리 주장하는 거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능숙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인 점이 있죠. 근데 또 하나 또 부정적인 면은 그 개인의 편의를 봐주지 않으면 되게 이제 막 분노하고 심지어 민원도 제기하고 이러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그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 자기 표현하는 거, 이거 동시에 능하다는 거, 이런 특성들이 있고요. 이제 또래 관계에서 이제 아이들 모습 좀 보면 공감 능력 사실 떨어집니다. 내가 아픈 거는 잘 아는데 나처럼 상대방이 그렇게 아플 수 있을 거라는 걸 자꾸 놓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래서 친구가 없다고 호소하는 아이들 굉장히 좀 많고요. 그리고 관계 맺기나 이 부대끼는 과정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학교나 뭐 상담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 조금만 건드려도 애들이 괴롭혀요 이렇게 많이 호소하는 애들 많고요. 그리고 뭐 애들이 조금만 자기한테 호응 안 해줘도 뭐 이상하게 뭐 조금만 해도 놀려요 이런 반응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환영한다라는 내색이나 반가워하는 기색을 안 보여주면 아이들이 자기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혼자만의 생각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따뜻하고 친밀한 인간관계에 대한 허기가 요즘 아이들한테 좀 많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좀 되게 안타깝죠, 이 부분들. 그래서 왜 그럴까? 가정에서 뭐 바빠서 충분히 못 돌봐준 것도 있을 거고, 또 그냥 사회 분위기가 바뀐 것도 많을 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중성과 직접 만남 지향은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처음 본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이렇게 트고 지내는 것 같긴 하면서도 또 정말 친밀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또 부모 세대 때와 달리 다양성에 대한 포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권리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인정하고 주장하고 표현하는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면도 함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희 부모 세대가 점검해야 할 것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는 이랬으니까 너 때도 이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떠세요? 그리고 좀 마음에 좀 이런 거 깔려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거 X인 거 아시죠? 그리고 요즘 애들은 너무 고생을 몰라. 이런 생각이 이제 저절로 납니다. 근데 그 고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애들이 마냥 편안하나? 그거 아닐 거예요. 그 고생의 종류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부모로서 내 아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내가 막 아이한테 뭔가를 설계해주고 막 계획해주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인생은 계획대로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좀 애들을 좀 더 많이 키우다 보면 왜 이런 말씀이 있죠. 자식 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를 키우면 하나만큼 느끼고요. 둘을 키우면 둘만큼 느끼고요. 셋을 키우면 셋만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을 저희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을 한 만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이런 말, 할 거 다 하고 놀아라. 그런 말 하시죠? 할 거 다 하면 애들 놀 시간이 없어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저희 부모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억해야 할 것들은 뭐냐면, 아이들의 지금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와
다른 결핍과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부모 세대가 그래도 물론 생존이 달린 문제라 또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좀 심플했잖아요. 뭐 미래에 뭐 앞으로 뜰 직업들 하면 그나마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요즘은 너무 다양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뭐가 그렇게 뜰지 잘 모르잖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래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모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아이를 더 불안하게 하지 말자는 거,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고민할 기회를 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죠. 고민해봐야 스스로 부딪히고 깨우쳐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부모들과는 다르게 동기화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이거 사줄게, 뭐 이렇게 하면 1개월 줄게, 이거로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보상체계 가지고 있는 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길은 많고 도착점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 저희 부모가 기억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가 각자의 파도를 타면 된다는 이런 말들 한번 어디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각자 파도를 타는 거예요. 파도 타기 서핑하는 거 저는 배워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게 뭐 옆에서 잡아주면 도리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파도의 흐름을 몸으로 배우고 익히고 뭐 짠물도 먹어보고 빠져봐야 이걸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대신 짠물 먹어준다고 해서 아이가 그걸 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저희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가 혼자 걸을 수 있게 그리고 갈림길에 섰을 때 선택하는 거 조언은 저희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가 혼자 걷는 걸 외로워하는 그 순간에 옆에서 같이 걸어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즘 아이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이렇게 좀 전달해 보고자 했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